9월 2주차 씹어먹는 영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의 후속편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마블 영화 스튜디오의 대표가 교체되었습니다. 전주영상위원회에서 영화 세트 제작 마스터 클래스를 모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 씹어먹기 씹어먹는 영화 뉴스 9월 둘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세이주입니다. 안녕하세요. MC 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터미네이터가 중국에서 대박을 내긴 했지만 그 외 지역에서 변변치 못한 성적을 내며 손익분기점을 겨우 넘긴 정도입니다. 게다가 사라 코너 역을 맡았던 에밀리아 클라크가 사라 코너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팬들의 아우성에 후속편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캐스팅이 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터미네이터는 돌아올 수 있을까요? 터미네이터 제네시스가 후속편이 불투명해질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 꽤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또 이게 개봉 날짜가 2편이 그러니까 제네시스의 후속편이 17년 5월 19일이고 네. 3편이 18년 6월 28일인데 네. 이때 딱 스타워즈와 마블 시네마 영화들이 다 겹치는 그 시기쯤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성수기에 얘네들도 개봉을 하고 싶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밀려서라도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스타워즈도 그렇고 뭐 이렇게 시리즈물들 특히 마블이 지금 많이 했고 거기에 지금 DC도 편승했잖아요. 예, 그렇죠. 저기 참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고 지금 뭐 대작들이 막 뭐 정해진 대작들이 뭐 2018년 넘쳐나고 있죠. 9년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있어 버리니까 특히 이게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처럼 뭔가 해보려다가 이렇게 막 망한 이런 케이스, 뭐 망했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케이스는 사실 수속이 나오기 힘들 수 있겠죠. 일단 경제학적으로 또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대중 영화라는 게 흥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흥행이 앞으로 안 될 작품은 못 만들어지는 게 좀 어렵겠죠. 당연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영화는 그렇다고 쳐도 이제 만들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든. 왜냐하면 네. 안 만들면 저작권이 다시 이제 그 감독한테 돌아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만들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가 이 사라 코너 역을 맡았던 에밀리아 클라크가 문제가 아니고 네. 남자 그 주인공 존 코너 그 배우와 네. 다른 사람들 문제 같은데 왜 사라 코너만 갖고 시비를 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다 안 어울리죠. 지난번에 얘기할 때 근데 저는 사라 코너가 계속 쭉 하일리스트. 후속에도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저도요. 드렸었거든요. 그 저는 참 그 시리즈물이라는 게요. 엑스맨 때 보면요. 네. 네. 엑스맨은 이제 1, 2, 3까지? 4까지인가요? 어쨌든 그 원래 주인공들이 쫙 잘 이어가다가 이제 이 사람들 나이도 많이 먹고 캐릭터가 좀 중복되니까 좀 이제 지겹고 캐릭터가 지겹고 심지어 이제 요즘엔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도 작품 딸랑 2작품인데 이제 캐릭터가 지겹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딸랑 2개인데 엑스맨은 한 3까지인가 계속 똑같은 캐릭터들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예 과거 얘기로 가던가 젊은 시절로 갔죠. 예, 막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도전이 터미네이터도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미래로 그냥 미래에 있는 이야기로 이게 지속을 했을 때 그때 그냥 그걸로 그냥 지속했으면 뭐 이렇게 낫지 않았을까? 지금보다는 왜냐면 지금은 원 주인공들을 다른 사람들이 해버리니까 이건 이제 진짜로 끝인 것 같아요. 왜 아놀드만 있다고 해서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애초에 리부트 형식으로 시작했던 거라서 이것도 그 엑스맨도 원래 과거로 이야기를 찍으려고 한 게 아니고 리부트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감독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완전 리부트가 아니고 시리즈를 이어가면서 그렇죠. 과거를 쓸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허락이 나와서 된 거였고 이것도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리부트지만 그 전 이야기를 담고 갈 수 있을 법한 이야기로 만들어서 했던 건데 근데 담고 가기에는 너무 틀린 캐릭터들이 그렇죠. 그 사람을 연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긴 하죠. 네. 뭐 어쨌든 그래도 뭐 후속편이 나오면 볼 거예요. 네. 홈 CGV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으니까. 비디오영화로 나오는 거 아닌가 진짜 그러면?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봐야죠. 디즈니는 어벤져스 2에 대해 여러모로 대실망을 했고 제작 과정에서 발생된 마찰에 대해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심 끝에 마블을 해체한 게 아니고요. 대표를 바꿔버렸습니다. 마블 영화 스튜디오의 대표가
펄 머터에서 케빈 파이기로 변경되었습니다. 펄 머터는 마블이 90년대 중반에 매우 어려울 시절에 파산 신청을 했던 상태에서 토이비즈라는 자신의 회사로 합병시켜서 마블을 유지했던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절약 정신이 매우 투철한 자로 아이언맨 2에서 테렌스 하워드의 몸값이 너무 비싸다며 돈치들로 교체를 해버리고 흑인은 다 똑같이 생겨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기자회견 때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음료수도 한 개 이상을 주지 말라고 당부하는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벤져스 시사 때는 음식을 너무 조금만 준비해서 시작도 전에 음식이 다 동나는 경우도 발생했고요. 그런데 마블 영화판 세계관의 총괄을 맡고 있던 케빈 파이기가 더 판을 키우고 싶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판을 못 키우고 있었습니다. 영화판 세계관을 포함한 전체 예산과 상품 종류 등을 더 키우고 싶어 했죠. 그런데 펄 머터가 자린고비 정신으로 열심히 막아서 의외로 마블 영화들의 제작비가 적었습니다. 여튼 이번 대표의 교체로 마블 세계관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워 헐크 같은 영화들이 나올 수 있을 거기도 하고요. 격투 장면이 지금보다 더 화려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일어나는 변화는 없을 거고요. 이미 촬영을 끝내 편집 중인 11호 같은 영화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조만간 개봉 예정 영화 목록부터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11호도 뭐 후반 작업이 중요한 작품들이라 후반 작업이 더 디테일해질 수도 있죠. 그렇긴 투자가 더 한데 들어갈 수 이미 있다면요. 제작비라든가 다 예산이 다 측정된 상태죠. 끝난 상태라서 만약에 돈이 더 있었다고 하면은 더 추가될 캐릭터들이 많은데 많이 못했겠죠. 지금 얘기하신 거를 정리를 하면 네. 구두쇠이던 기존 대표를 자르고? 디즈니가 자르고 잘랐다기보다 영화판에서 힘을 못 쓰게 막아버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음. 막고 네. 새로 이제 원래 마블 세계관을 굉장히 좋아하는 예, 덕후죠 이 사람은 진짜. 덕후인 케빈 대표가 파이기. 와서 예. 대표가 와서 이제 마블 영화들이 더욱 화려해질 거다. 그렇죠. 화려하고 커질 수도 있고요. 화려해질 수도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경영이라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투자로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죠. 네, 왜냐하면 이 구두쇠적인 측면이 나쁜 어떤 것만은 아니에요. 네, 어떤 음. 이 관객 동원 수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맞게 금액을 움직였다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토르 원 같은 작품은 굉장히 그냥 홈비디오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는 되게 단순한 작품이에요. 그렇죠. 물론 뭐 어떤 각본이나 뭐 개연성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좋게 보긴 했지만 어쨌든 투자에 관해서는 작은 작품들 그리고 이제 어벤져스 같은 큰 작품들에 몰아넣는다 또 이런 거는 되게 또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구두쇠였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보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었어요. 예를 들어서 월드워 헐크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네. 이거 같은 경우는 헐크가 지구에서 쫓겨나서 우주 행성에 가서 거기를 정복을 하고 다시 지구로 쳐들어오는 얘기거든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근데 제작비가 미친 듯이 많이 들 것 같잖아요. 이런 것들을 꿈도 못 꾸게 다 막아버렸었고요. 그리고 핫토이라고 해가지고 인형들을 팔잖아요. 그 영화 주인공들과 똑같이 생긴 네네네, 인형들 파는 거. 인형들. 근데 이런 것들이 시리즈가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그 갑옷이 미친 듯이 많으니까 그걸 다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것들을 대해서 다 만들어 파는 거를 안 좋게 보는 사람인 거예요.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그래서 몇 가지만 하고 상품을 늘리지 말자. 다 그래가지고 팔릴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블랙 위도우가 인기가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블랙 위도우 상품이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마블 쪽에서 나온 상품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팬들이 이렇게 불만도 많았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리하게 되고 이 지금 펄 머터가 영화 쪽에 신경을 못 쓰고 하지만 TV 드라마 쪽은 그래도 영향력이 지금은 조금 있긴 한가 봐요. 네. 그래서 TV 드라마 쪽에서 지금 에이전트 오브 쉴드랑 데어데블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연기가 또 어떻게 될지도 의문스러워지기 시작했었어요. 여튼간에 케빈 파이기가 잘 만들어가고 있는 거에서 이제 대표까지 됐으니까 뭔가 그 스파이더맨이라든가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다른 캐릭터들이 더 추가되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네네. 앞으로 이야기들이 더 커질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전주영상위원회에서 영화 예비 인력을 키우기 위해 영화 세트 제작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할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이 교육은 지금까지 75명의 수료생을 배출, 드라마 아이리스2, 영화하는 방황하는 칼날, 피 끓는 청춘 등 우수한 인력들을 제공했습니다.
수강 종료 후에는 희망 수강생에 한해서 영화 스태프로 참여도 가능하며 이번 교육 강사로는 킬러들의 수다, 번지점프를 하다의 미술 감독을 한 정영순 미술 감독님이 강의를 맡습니다. 수강생 모집은 17일 18시까지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인가요? 당연하죠. 아 17일이면 열흘 남았네요. 네. 되게 뭐 유료야 무료 이 국비 지원이 참 많다 보니까 또 이게 무료인지 유료인지 궁금해졌는데 전주영상위원회면 뭐 전주에 가서 배우나요? 그렇죠. 예. 어, 여기 세트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가보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영화 세트 제작 마스터 클래스면 뭐 이렇게 미술 감독 이런 1개월 과정 뭐 이런 건가 봐요. 1개월은 더 할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두 번에 나눠서 하고 있어요. 네. 이론 수업을 하고요. 몇 개월 뒤에 다시 실기 수업을 해서 이게 지금 실제 들어가는 영화에 세트를 같이 만들면서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그 세트가 실제 영화에 쓰일 거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팀이 영화 팀이 아예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또 영화 세트 제작 뭐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전주 지역이나 뭐 전라북도에 사시는 분들, 뭐 아니면 서울에 살아도 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네. 네. 자취하면 되니까요. 네, 이거 자취하시면서 배워두면 좋은 게 꼭 영화 일 쪽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영화 스태프들의 그런 미술 감각이라든가 배치, 그렇죠. 디자인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걸 갖다가 자기 집 홈 인테리어에 써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목공일을 네, 배운다고 목공일 배워도 되는 거고 되는 거니까요.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배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번 주 영화 씹어먹기 씹어먹는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소식과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